저번 시간에 했던 게 전적분 성질 해가지고 일단 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전적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상수배랑 합차에 대해서 쪼갤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전적분이랑 좀 차이점이 있었던 게 여기 세 번째 성질, 얘는 안에 있는 함수식에 대해서 피적분 변수가 다르더라도 적분 구간이 똑같고 함수 형태가 똑같다면은 그때 전적분 값은 다 일치하더라. 근데 이게 전적분이 아니라 부전적분이었으면 다르겠지. 부전적분 하면은 얘는 앞에 있는 거는 x에 대한 함수고 t에 대한 함수, u에 대한 함수일 거니까 달라질 것이다. 근데 전적분 값은 똑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얘를 합쳐가지고 a부터 c까지로 만들 수 있고, 반대로 합쳐져 있는 거를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 쪼갤 수도 있다. 참고로 a, b, c에 대한 대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b라는 값은 굳이 a랑 c에 대해서 사이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a, b, c에 대해서 대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수 관계에 대한 조건이 없잖아 지금. 그래서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2차 함수랑 3차 함수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넓이 공식이라 해가지고 매번 식을 전개하고 정적분해서 적분해가지고 함수값 대입해서 빼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반화해가지고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둬가지고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훨씬 더 계산을 줄일 수 있으니까 계산을 줄이는 하나의 테크닉으로 봐주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는 지금 접하는 형태에 대해서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는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태를 외워두시면 우리가 전개하고 항별로 접근한 다음에 대입하는 과정을 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계산을 줄임으로써 계산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렇게 절대값에 대한 정적분은 원시 함수에서의 함수값 차인데, 원래 함수값 차였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는 이동 거리로 해석할 수 있다. 0부터 3까지 이동 거리니까 4만큼 위로 가고 4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동 거리는 8이 된다. 이렇게 정리했었고, 그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조금 더 알았는데, 자, 우함수는 y축 대칭이고 y축 대칭에 대해서 우리가 우함수에 대해서 이 구간이 원점에 대해 대칭이라면은 얘를 2배의 0부터 a까지 정적분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다음 기함수는 훨씬 간단했어. 왜? 얘는 구간이 대칭이면은 기함수 정적분했을 때 함수가 그 값이 0이 될 거니까. 그래서 기함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구간에서 정적분 하면은 값이 0이 된다. 다음 주기함수의 정적분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게 한 주기만큼의 정적분 값이 같다라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막 이상하게 나오더라도 이 주기, 이 간격, 구간의 길이가 2라면은 주기가 2인 상황에서는 전부 다 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구간의 길이가 주기의 2배라면은 그때는 실제 정적분 값의 2배가 되겠지? 역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a부터 b까지의 fx dx는, 이 값은 선생님 뭐라 그랬어?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값이 뭔지 몰라도 어떤 수다? 마치 상수다. 상수야. 그러니까 얘가 상수라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a부터 b까지 fx dx를 미분한 값, 이 값은 뭐겠어? 그치, 0이겠지. 왜? 상수 미분했으니까. 이렇게 0이 된다. 그 다음에 자주 등장하는 게 아까 봤던 gx는 인테그랄
a부터 x까지의 ftdt 이 형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x에 a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 ga 값이 뭐겠어? 0이 되겠지. 다음 두 번째는 미분하는 거야.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은 g 프라임 x가 fx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 우리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함수값, 어디서 함수값? 윗끝과 아래끝을 똑같이 만들도록 하는 그런 x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는 미분했을 때 도함수, 도함수에 대한 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gx에 대해서. 다음 세 번째는 dx의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tft dt. 자, a부터 x까지 tft dt를 미분했어. x에 대해서. 이 값은 그냥 여기 있는 이 피적분 함수에서 t 자리에 t 대신에 그냥 x를 대입하면 돼. 내가 x fx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ddx x 플러스 a x 플러스 b ft dt. 이렇게 있으면은 f x 플러스 b에서 f x 플러스 a를 이렇게 뺀 값이랑 같다. 다음 다섯 번째 ddx 인테그럴 a부터 x까지 x ft dt 이걸 봐봅시다. 그럼 얘는 주의할 게 지금 피적분 변수가 t인데 여기 피적분 이 함수에서 t를 제외한 다른 변수인 x가 껴있어. 이럴 때는 이 변수를 밖으로 이렇게 빼줘야 돼. 그럼 얘가 ddx 얘를 x를 바깥으로 빼주고 나서 a부터 x까지의 ft dt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잘 보면은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얘도 지금 x고 여기 있는 이 식도 잘은 모르지만 x에 관한 식이야.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두 개 곱해져 있네. 그럼 걔를 미분했어. 그럼 어떻게 미분해야겠어? 이제 곱미분해야겠지. 곱함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곱미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곱미분을 해줘야 된다. 그럼 곱미분 해주면은 자 앞에 거 미분하면은 a부터 x까지의 ft dt 잘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은 x fx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3번과 5번을 연결지어 가지고 어떤 형태가 자주 나오냐면은 a부터 x까지 x-t에 ft dt에 대해서 얘를 이렇게 미분해야 되는 상황이 자주 등장할 거야.
그럼 얘는 매번 이걸 전개해가지고 미분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번 정리해가지고 정리된 걸 계속 써먹어 봅시다. 얘는 d dx 선생님 방금 말했듯이 피적분 변수가 아닌 다른 변수가 껴있으면 얘를 어떻게든 이 인테그랄 밖으로 빼야 된다 그랬어. 근데 얘는 이 상황에서 바로 못 빼니까 얘를 전개해야겠지. 전개하고 밖으로 빼주면은 얘가 x a부터 x까지 ft dt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t ft dt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방금 이게 구했고, 그다음 얘는 아까 3번에서 구해놨어. 그치? 그럼 결국에는 5번에 있는 이 식에서 3번에 있는 이 식을 빼라는 거야. 그럼 남는 게 이게 남겠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가 이렇게 남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은 요 식이 나오면은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은 a부터 x까지 ft dt고 두 번 미분해야 비로소 fx구나 그걸 알 수 있겠지? 두 번 미분해야 fx 나온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7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놔둬봅시다. 그럼 어차피 이 부분이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미분계수 정의식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는 그냥 바로 f a가 나오겠지? x가 a로 가고 있으니까. 그다음 비슷한 형태로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인테그랄 h 인테그랄 이게 뭐 나와야지? 인테그랄 x 그냥 a 플러스 h 이렇게 ft dt 이거 가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라지 f a 플러스 h에서 라지 f a를 뺀 식이 될 거니까 h분의 이 식은 마찬가지로 미분계수 정의식 형태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마찬가지로 f a가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을 토대로 옆에 문제 풀어볼 건데, 자 113번에서 먼저 우리가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행동은 좌변의 식에서 아래 끝이 1이고 위에 끝이 x가 있어. 아래 끝과 위 끝을 똑같이 만든 x 값은 1이잖아. 그래서 양변에 x에다가 2를 대입해 주는 거야. 그럼 2를 대입하고 나면은 좌변의 값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그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x에다가 1을 대입한다. 그럼 0은 1 더하기 1 마이너스 2a니까 a 값이 1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우리 방금 설명했던 방금 봤던 어떤 문제냐면 이 2번과 관련된 개념에 대한 문제인 거야. 2번 개념과 관련된 문제다. 자, 그래서 대입했어. 그래서 다 구했어. 그럼 두 번째는 뭐 한다? 양변을 미분한다. 그럼 미분해주면은 fx는 4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f1의 값은 5가 나온다. 이렇게. 됐지? 그러면은 밑에 문제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밑에 문제는 우리가 방금 봤던 6번에 대한 개념과 관련 있는 문제입니다. 6번 개념. 6번 개념에서 선생님 다 알려줬네. 뭐라 그랬어? 이 식을 두 번 미분해야 비로소 fx 나온다 그랬잖아. 그렇지? 한 번 미분하면은 a부터 x까지 ftdt니까 두 번 미분해야 fx 나온다. 그럼 그냥 두 번 미분해 보면은 fx는 6x 플러스 8이 되겠지? 그냥 두 번 미분한 거야 그냥 바로 한 번에. 두 번 미분하면은 6x 플러스 8이 나온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자주 나오진 않는데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가지고 어떤 게 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a부터 gx까지 ft dt R는 GA로 합시다. GA. 이렇게. 그럼 정적분의 정의에 의해서 사실 분자 같은 경우에는 라지 F GX 마이너스 라지 F GA인 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분자 분모를 그냥 미분한 다음에 x에다 a를 대입해 주면은 우리가 이 식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이 식의 의미는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속미분까지 같이 해줘야 돼. 제가 f의 gx 이렇게 바로 나오면 좋은데 안에 있는 이 gx 속함수 gx인데 이 gx도 같이 한번 미분을 해줘야 된다.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미적분 1 내용은 아니고 미적분 2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으니까 그럴 때 그냥 당황하지 말고 그냥 미분할 건데 합성함수 미분으로 처리해라. 합성함수 미분 같은 경우는 속함수도 한 번 더 미분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지금 이 단계에서는. 그다음에 여기 페이지 한번 지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115번에서 조린 함수 fx가 x는 -3에서 극대값을 갖는데, 그러면 f 프라임 -3이 0이겠지. f 프라임 -3이 0이야. 근데 이 정적분 정의된 함수 같은 경우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했어. 첫 번째는 f -3이 0이다. 두 번째는 미분했을 때 f 프라임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k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f 프라임 -3이 0이라 그랬으니까 뭐 대입해가지고 k가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한 근이 -3이래. 근데 두 근의 합이 -3잖아. 그럼 다른 근은 2가 되겠지? 맞아? 두 근의 합이 -1인데 한 근이 -3이니까 다른 근 2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x-2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럼 도함수에 대해서를 파악했으니까 fx 그래프 그릴 수 있겠지. -3에서 극대 갔는데 얘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여기서 함수값이 x값이 -3이고 여기서 함수값이 x값이 2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겠지. 됐니? 그럼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뭐 이 점의 x좌표 구할 수 있잖아. 어떻게? 이 5개의 점이 x좌표가 등차수를 이룬다 라는 정보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얘 적분했을 때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 제곱 나올 건데,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렇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럼 여기서 세근의 합도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두 근 -3, -3 두 번 있고, 여기 근 한 번 카운트했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그럼 얘가 2분의 9가 되겠니?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지금 간격이 5니까 이 간격의 절반만큼 2분의 5만큼 가면 된다 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지금 궁금한 게 2에서의 함수값이야. 극소값이 x는 2에서 발현됐으니까 여기 있는 이 함수식이 fx가 x-2분의 9 x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x를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대입하면은 f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25가 나오겠니? 근데 여기다 지금 3분의 1로 곱해야겠지. 왜? 여기 최고차 계수가 지금 3분의 1일 거니까.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6분의 125가 된다. 이렇게. 됐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가 f'x였으니까 fx 더함수였으니까 실제 fx는 최고차 계수 3분의 1인 3차 함수일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6번 봅시다. 자, 얘는 그래프를 바로 한번 그려보면 얘가 여기 나올 거야. 근데 1에서의 함수값이면 0이잖아, 그지? 그렇지? 그럼 1에서 함수값은 바로 극대값이 될 거니까 극대값은 0이 되겠지? 바로 극대값은 0 나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극소값 구하랬어, 극소값.
그러면은 이제서 3에서의 함수값이 될 거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올 거야. 왜냐면은 여기가 2, 4, 여기가 최고적에서 3분의 1이니까. 맞지? 왜냐면 여기식 세워보면은 최고적에서 1인 2차 함수식 나오는 거 알 수 있거든. x-1, x-3 이렇게. 됐니? 다음 오른쪽에 자 다음 극한값을 구해라. 그럼 자 여기 있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그럼 뭐라고? 그냥 f2라고. 그래서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돼. 그럼 바로 f2는 7 나오겠지? 왜냐면 얘가 의미하는 게 f2니까. 이해되지? 이해돼? 쉬운 거야. 그다음 밑에 쟤도 마찬가지. 선생님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fx라고 준다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은 이 f 프라임 2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얘가 h분의 라지 f 2 플러스 2h 마이너스 라지 f 2인데 리미트 h가 0을 하고 있으니까 이 값의 의미가 정확히 2f 프라임 이잖아. 2f이지. 2f2가 된다. f 프라임이 아니라. 즉 여기다가 2를 대입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2를 곱하라는 거야. 얘가 14 나오겠지? 자 일단 다음 페이지는 사실 크게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자 fx가 0 이상이고 y는 fx랑 x축 및 두 직선 x는 a, x는 플러스 도형의 넓이 그냥 a부터 b까지 fx dx랑 똑같다라는 거야. fx dx랑 똑같다. 그래서 뭐 아래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연연할 필요 없는데 밑에다가 뭘 정리할 거냐면은 우리가 저번에 넓이 공식 했잖아, 그치? 그 넓이 공식에서 봤던 게 2차 함수에서 서로 다른 두 줄을 갖고 있을 때 그때의 넓이 공식 했었고 3차 함수 그래프가 x축에 접할 때 중근이랑 실근 하나 그 상황에서의 넓이를 봤었는데 한 가지 더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dx. 그럼 이건 그래프 상에서 어떤 걸 의미하는 상황이냐면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물론 이제 다른 하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여기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 공식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얘를 다 전개하고 항별로 적분한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 파티 해야 돼. 근데 그러기 싫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거야. 보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우리 저번에 넓이 공식 증명할 때 테크닉이 뭐였냐면은 뒤에다가 알파를 빼고 더하는 거였어. 그렇지? 얘도 비슷해. 근데 얘는 알파가 아니라 뭘 빼고 더할 거냐면은 잘 들어봐. 여기 있는 이 부분에다가 선생님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고 더할 거야. 이렇게. 그럼 왜 하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고 더하냐면은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전개한 식을 써볼게. 써면은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나올 건데 잘 들어봐. 이 식은 지금 3차식인데 다른 건 몰라도 알파랑 베타의 평균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그치?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래프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평균. 근데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 하겠대.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더했을 때 0일 거 아니야, 정적분 값이. 그래서 이 부분이 싹 사라져, 적분하면. 알겠니? 그러면은 남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부분이랑 이거인 거야. 됐어? 그래서 남는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남은 게 인테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dx,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잘 보면은 여기 있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값은 어차피 상수야, 그렇지? 어차피 상수라는 말은 우리가 이 식은 그냥 x에 대한 2차 방정식인 거지, 2차식인 거지. 2차식이니까. 근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를 전적분한대.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넓이 공식 이용할 수 있겠지. 2차 함수 넓이 공식 이용한다면은 이 나오는 값은 최종적으로 a 곱하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그 다음에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식의 형태가 다소 복잡해 보인다는 거 충분히 쌤이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막 외우라는 게 아니야. 쌤이 이 증명 과정을 괜히 보여준 게 아니거든. 실제로 이 뭘 이용했다? 점대칭성을 이용한 거야. 3차 함수에서 점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부분의 값이 0이라는 걸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라는 게 나왔구나. 그걸 이해하라고. 막 외우지 말고. 근데 이걸 이해하더라도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여러 번 이걸 한번 적용해봐. 문제 상황에서 이걸 여러 번 하면 한 3번 4번만 여러분 해보면은 우리 똑똑하니까 충분히 익숙해질 거야. 그래서 한 3번 4번 해봐가지고 이게 이렇게 작동되는 거구나. 그럼 한번 해봐. 뒤에도 문제 있을 거니까 뒤에다 한번 같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함수 fx가 닫힌 건 a, b에서 연속일 때 곡선 y는 fx랑 x축 및 도직선 x는 a, x는 b에서 트로스의 동의 넓이. 자,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이렇게 x축이 있고,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 x는 a, x는 b 이렇게 있었어. 그럼 트로스의 동의 넓이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의미할 텐데,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교점의 좌표를 x좌표를 치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 s는 인테그럴 a부터 c까지 fx dx에 대해서 부호를 반대로 한 거겠지. 전분값은 음수니까 넓이는 부호 반대로, 그다음 더하기 c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그럼 사실 이거를 우리가 바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얘는 그냥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절대값 씌워서 계산해라 이렇게.
밑에 것도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 밑에 거는 지금 두 함수 f랑 g가 있어. 그럼 이거를 f랑 g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f가 있고 이렇게 g가 있다 해봅시다.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 있는 이 문장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냥 f랑 g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이걸 건드려보자. f랑 g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결국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구할 건데 여기를 뭐 a, b라고 한다면은 넓이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에 대한 값이 된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교점에 x좌표를 포함한 다음에 얘부터 얘까지에 대해서는 g가 f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f 빼기 g가 양수겠지.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표현하면 되고, 그다음 여기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f가 더 아래에 있네. 그럼 여기 보호를 반대로 바꿔줘야겠지? g가 더 크니까 g 빼기 f로 우리가 계산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다음 페이지. 자, 1번 풀어봅시다. 1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과 3이 뭐가 되는 거야? 근이 돼. 그렇지? 그럼 2차 함수 넓이 공식 쓰면은 6분의 지금 두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두근의 차가 지금 4잖아. 그치? 4. 그래서 6분의 4의 세제곱 얘는 3분의 얼마 나오지? 128 아니야? 아, 30이면 미안. 30이지? 32 이렇게. 32. 그럼 밑에 거는 자 이제 여기서 쓰자고. 여기서 지금 얘 보니까 뭐냐면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지금 이 상황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0, 1, 3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구하라는 부분이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 각각에 대해서 합을 구해주세요 이거야. 그럼 원래라면 여기가 방금 다뤘던 공식을 모른다고 한다면은 얘를 0부터 1까지 한개를 적분해가지고 전적분 계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계산한 다음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돼. 근데 얘를 공식 이용해서 구해보면은 자 여기 이 3이라는 값이 감마야. 언제? 0부터 1까지 전적분 할 때는. 왜?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럼 아까 봤듯이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는 대소관계가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다면은 0이 감마가 되겠지. 사실 한번 감마에서 0과 1 알파랑 베타의 평균 2분의 1을 빼주면은 3 마이너스 2분의 1에 6분의 0과 1에 대해서 차가 1이니까 1의 세제곱. 얘가 정확히 여기 넓이에 해당하더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넓이는 이번에는 1과 3의 평균이 2잖아, 그치? 2에서 감마를 빼주면은 2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2 곱하기 6분의 1과 3의 차가 2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럼 자 여기 있는 부분이 12분의 5가 나오겠지. 여기 12분의 5. 다음 아래 있는 부분은 12분의 뭐가 나와?
32가 나온가? 그러면 두 개 더해주면 답이 12분의 37이 나오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별로 적분해가지고 계산해도 되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훨씬 시간적으로나 계산적으로나 에너지적으로나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어? 물론 항별로 적분해가지고 계산할 줄도 알아야 돼, 당연히. 그게 기본이니까. 근데 그건 그냥 계산이니까. 계산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반화된 공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좋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걸 만들어 보시고, 그럼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감마를 뺀다고 했는데 사실 이 순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우리가 이 값을 양수로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 왜 넓이라서. 그치? 그래서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든 그거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판단되니까. 만약에 알파부터 감마까지에 대해서 한 번에 정적분 값을 구하고 싶어. 그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리면 우리가 이 부분과 이 부분 중에서 어디가 더 큰지는 알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더 크다면 전체 값이 양수겠지.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양수, 음수만 파악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을 구해라 한다면 이번엔 그때는 알파, 베타, 감마 되겠지? 왜냐면 여기서 알파, 베타, 감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수관계를 제한시키지 않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자 보면은 얘는 곡선 따로 직선 따로 보지 말고 빼가지고 보자. 빼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는 0이야. 그럼 빼고 나면 결국에 어차피 이 2차 함수 넓이 공식은 똑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랑 1이 수근이잖아. 그럼 6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2분의 9가 되겠죠? 일단 밑에 것도 해가지고 보면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럼 얘는 잘 들어봐. 여기 보자. 어차피 우리가 정적분에 대해서는 덧셈 뺄셈 쪼갤 수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럼 얘를 이 부분과 이 부분 따로 보자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따로 보면은 얘가 앞에 있는 이 부분부터 보면은 얘는 x 제곱 묶었을 때 x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서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3 0 이렇게 나올 거야. 맞니? 그럼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구할 수 있는데, 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적분 구간 아직 안 구했어. 적분 구간은. 그럼 사실 적분 구간 구하려면은 여기서 이 값이 0에서 들어가는 x 값은 구해줘야 돼. 그럼 구해보면은 일단 x에다 1을 대입하면 0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질 것이고 인수로 가질 것이고, 뒷부분은 개수 비교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 하고, x제곱에서 3 나오려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 나왔으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나온다 볼 수 있겠니? 맞지? 그럼 뒷부분은 그냥 뭐야? x 플러스 2의 제곱이네. 그치?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걸 그냥 바로 써보자. 그냥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2를 끌고 간다. 이렇게 마이너스 2에 접하고 2를 뚫고 간다. 제가 지금 x축이 되면서 우리 궁금한 부분이 이 넓이에 대해서 구해주세요 이거인 거야. 그럼 3차 함수에 대해서 이 특별한 상황에서 3차 함수 넓이 공식이니까 12분의 3의
4제곱 나오면서 4분의 27이 나오겠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왜? 아니요. 어? 여기 아니야? 여기는? 여긴 아니야? 예. 뭐가 아니야?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좀 프로 올 수 있으면 프로 와 보시고, 안 되면 놔두고 같이 볼 거니까. 근데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오늘 배웠던 내용 간략하게 복습하고 나서 숙제 안내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오늘 배웠던 게 그만하자고? 복습만. 전적분이 포함된 등식에서 중요했던 게 상수 구간에 대한 전적분 값은 항상 상수라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걔를 미분하면 0이다. 근데 기억하시고,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gx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 dt 돼 있으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밑끝과 아래끝 똑같도록 하는 x값에서의 함수값, 두 번째는 고함수식 알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밑에 거는 우리가 어떤 식이 있든 간에 얘를 여기 어떤 식이 있든 간에 얘를 미분하고 나면은 그냥 얘가 t에 관한 함수였다면은 그냥 t 자리에 t 대신에 x를 대입하면 된다라는 거야. 미분했을 때.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위끝 아래끝 나올 것이고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그럼 아래 것도 여기 x 있으니까 x는 어차피 바로 계산 안 되니까 밖으로 빼가지고 곱미분해야 된다. 이렇게. 다음 또 중요한 거, 이 형태는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한 번 미분했을 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고 두 번 미분해야 비로소 fx 나온다고. 그럼 그 밑에 있는 건 뭐 그냥 미분계수 정식 형태랑 연관지어서 나왔고, 그다음 이것도 한 번씩 나오니까 합성함수 미분 기억하시고, 그 다음은 사실 뭐 이제 배운 내용이 크게 없는데 그나마 좀 알아뒀으면 하는 게 요 내용. 일반화된 3차 함수 넓이 공식인 거야. 일반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서로 다른 세 개의 식을 가질 때. 알겠지? 오케이. 그다음에 뭐 함수에 대해서 뭐 곡선과 곡선 혹은 곡선 직선 나왔을 때 걔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한 번에 그냥 빼가지고 차의 형태로서 차함수로 봐라,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시고, 센에서 여러분들이 어 1028번까지 풀어주면 된다. 1028번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합시다.